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코 돈 냄새 맡는 기자들의 개코 훈련병. 개코 베이비. 고인물 이제 코로나가 입니다. 너무 이제 확산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줌 미팅으로 만나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보라가 8일 날 또 보라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보라 2.0 발표를 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취재를 하셨죠? 성우 기자. 네. 어떤 이야기들이 아, 나왔는지. 되게, 일단, 제가 취재한 느낌을 총평을 하자면은, 뭔가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건 없었다, 이 정도?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보라가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었는데, 이제 좀, 그냥, 어떤 윤곽만 나온 것 같아요. 좀, 뭐, 협력사라던가? 그 정도? 그냥 윤곽 정도만 나와서. 협력사 나온 것도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디에 뭘 붙이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음, 아마 좀 투자 심리가 좀 빠진 것 같고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유통량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파트너스 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확실하게 뚜렷한 윤곽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네네. 그러면 어떤 먼저 발표를 했는지, 네. 먼저 그거죠. 사명을 바꾸는 거죠. 프렌즈 게임즈 사명을 이제 메타보라로 바꾼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마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사용 바꾼 게 뭐 아무 똑같이 그냥 그, 똑같이 뭐. 뒤에서 누군가 긴장하시고 계시는데, 아 여기 네. 지금 이게 집이라서 네, 저희 어머니가 방금 들어오셨네요. 네. 아주 근데 신박한. 이거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메타보라로 바꾼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뭐 일단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을 좀 직관적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뭐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지 뭐. 그죠? 그쵸, 네. 음. 프렌즈 게임에서 뭐 사용 바꿨다고 뭐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직관적으로 좀 바꿨다. 사실 맞아요. 보라가 들어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에 보라 발행했던 회사도 웨이투빗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원래 뭐 웨이트빗을 인수한 후에도 그냥 뭐 보라는 토큰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좀 사명에 들어가면서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메타보라로 바꾸면서 느낀 거는 적어도 투자자들이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로 뭘 안 하진 네. 않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음, 그 의미가 아주 전에 없다고 할 수 없죠. 네.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뭐 영상 하나 더 찍었었잖아요. 앞서서 보라에 대해서. 근데 네. 그때는 막 클레이튼이냐 보라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음, 이제는 거의 뭐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다. 난 일단 그 공식은 완벽하게 성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나 더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번 그 파트너 발표에서 막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카카오 그러니까 공동체와 또 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라가 카카오 내에서 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갔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보라는 사실은 게임으로만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원래 처음부터 콘텐츠 코인이었으니까 그런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라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천명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네. 저도 거기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그때 남궁훈 대표가 B2C2C라는 말을 썼었는데 일단 뭐 콘텐츠를 회사에서 공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뭐 창작을 스스로 하고 뭐 서로 그 소비자들 간에도 뭐 거래가 일어나고 뭐 변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해서 해서 B2C2C를 B2C2C를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좀 그 B2C2C의 기본이 기본이 될 될 수 수 있는 있는 게 게 보라가 보라가 아닐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리워드를
보라로 주는 그렇지. 거니까. 네. 그래서 좀 맞아요.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참여합니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얘기가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네, 저 좀 그래서 김 빠졌지 사실은. 저도 그게 답답했던 게 이제 뭐 다들 이제 저도 파트너스 데이 가서 봤는데 아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다 멜론이 알고 없었고, 예, 이미 그냥 사업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누가 몰라. 카카오에서 웹툰 사업하고 뭐 멜론하고 이런 거 누가 몰라.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 소리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냥 사업 자기네 그냥 회사 회사 속에서 읽은 정도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딱 거기 나와서 사실은 자 카카오 페이지에 붙인다. 아니면은 야 카카오 페이지는 한국이니까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은 딴 데 뭐 해외부터 해볼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해외 유럽에 프랑스로 나간 다음에 뭐 그러면 그런 데다가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은 더 구체적이었을 텐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회사 소개할 거면 왜 나오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니까요.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워딩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회사 소개 쭉 하신 거였고. 근데 뭐, 이렇게 얼핏 엿볼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글로벌로 하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로도 뭐, 레디시 통해서라던가, 뭐, 그렇게 그치.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하나 더 나온 게 없으니, 레디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레디시. 네. 네. 거기도, 그리고 맞아요. 또, 레디시가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게, 거기는, 이게, 여러 명의 작가가 달려들어서 빠르게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웹소설이라던가 그런 거를.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어떤 기여도를 측정하고, 뭐,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줄 때는, 코인만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은, 기여도, 뭐, 지금도 기여도로 확실히 뭐, 확인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되면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발표를 보면서. 네. 그냥 근데 결국 다 추정입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이게 다 똑같아. 지난번 넷마블 했을 때랑 똑같은 넷마블 때도 정말 기대감이 이만큼 컸고 좀 뭐가 나올까 고민을 그냥 궁금했는데 그냥 하겠다로 끝나서 그게 저희가 이렇게 뭐 추가로 더 취재를 해보지 않는 이상 내용이 나올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망감도 더해지지 않았나. 그 가격이 좀 떨어졌던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그래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토큰 발행량이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동적인 토큰 이코노미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토큰을 그런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뒤따라서 함께 그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근데 이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 보라뿐만이 이제 보라가 이제 채택을 하겠다고 한 거고 보라뿐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완전 가격을 폭락시킬 정도의 이슈였나? 물론 어느 정도 뭐 유통량에 대해서 원래 항상 제일 민감한 게 유통량이긴 한데 근데 이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또 보라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은 1,3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한 1,800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 며칠 만에 한 30% 가까이 폭락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인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유통량이 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봐봐요. 지금 보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엄청 많이 풀려 있어요. 시중에. 지금 보면 우리 기사도 썼는데 12억 개 정도가 발행됐는데 8억 개 정도가 지금 유통되고 있거든요. 남은 물량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코인으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 그 코인을 보상으로 주던 아니면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생태계에 와서 게임 런칭해 라고 이렇게
좀 활용해야 되는, 코인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코인을 내가 싸들고만 앉아있으면 뭐해. 그걸로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 보라에 들어오는 게임도, 자, 그때 발표해서 오딘에 붙는 게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라이온하트 스튜디한테도 좀 더, 보라 코인을 더 줘서, 그럼 오딘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신규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신규 발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간 3%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회사가 마음대로 찍어내서 네 멋대로 코인 발행하고 네 멋대로 팔아서 수익화하겠다라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생태계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줬느냐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투자자의 몫이고, 뭐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추가 발행을 해서 파트너를 더 많이 데리고 온다면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에 더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발행량을 늘렸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위메이드의 위믹스랑 계속 엮여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폭락이 일어났었고, 그럼 니네도 보라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 회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건가라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사실 앞서 있었던 위믹스 사태가 아마 보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결국은 유통량 문제였고, 그 유동화 문제였는데, 아니, 이렇게 뭐 연간 3%씩 늘린다는 게, 그럼 얘네가 뭐 연간 3%씩 맨날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라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랬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게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수수료에 대해서. 뭐 사실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기본 수수료는 다 소각하고 있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만 이제 그거를 이제 노드 운영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굴자들한테 제공하는 형식인데, 이제 뭐 보라도 이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거를 일정 정도 소각하겠다고 했으면은, 만약에 거래가 엄청 활발해진다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연간 3%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소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생태계가 엄청 커진다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생태계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같은 것들 다 소각한다면 거의 뭐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은 결국은 저도 낙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위메이드 사태를 본 투자자들이 뭐라도 좀 더 나쁘게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근데 운영하는 걸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운영을 하고 생태계에 얼마나 더 많은 파트너를 끌어오고 실제로 결국은 성공하는 거 하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그림만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이용자 막 한 1,000명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근데 거기에 그 소각하는 수수료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그 뭔가 잘된 서비스 하나 나온다는 거. 지금 뭐 사실 뭐 투데이즈였나요? 네. 그 얼마나 사용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의 초창기니까 아직은 그런 수수료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오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딘에 보라 붙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수료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미르포의 흑혈처럼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매개체로 돌릴 텐데 그러면 수수료 계속 나올 거고, 그럼 그만큼 소각되는 거니까 추가 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각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럼 결국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거 하나를 딱 터뜨려서,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라는 걸 투자자들한테 아니면 홀더들한테 보여주면,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신뢰 문제 같은데, 결국 뭐 어떤 서비스, 잘 되는 서비스를 보여줘서 이제 뭐 우리의 이런 비전이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 신뢰 주는 거 하나도 있고, 사실 그 위메이드가 비판받았던 지점이 사실은, 물론 백서에 써 있었지만, 그걸 유동화해서 뭐, 투자 그룹을 써서 백서에 써 있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팔았다는 것보다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백서를 썼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항상 뭐, 유동화를 할 때마다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전 더 컸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도, 그게 결국은 신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도 뭐, 엄청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러 서비스를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그게 지금은 사실 정해진 룰이 없고 룰을 만들어가는 상태니까 지금 유명인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 이후에 뭐 잘못한 거 인정하고 뭐 소통이 좀 약했다라 인정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보라도 추가 발행하면 추가 발행했다. 만약 그래서 그걸 어디 썼으면 어디 썼다. 뭐 시장에서 매도했으면 매도했다라는 것들을 잘 공시 같은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좀 많이 알려서 이런 논란이 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란 때문에 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컴투스도 C2X 이미 발행했고 백도도 나왔고 계속 나올 거고 아마 넷마블도 뭐 이제 3월에 코인 발행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코인 발행해서 싸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써야지 그게 뭐가 될 거 아니야, 그 사업이. 그러면 그 쓸 때마다 내가 발행한 코인을 활용할 때마다 계속 이런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면 계속 악재인 거예요. 홀더한테도 악재인 거고 사업자한테도 악재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투자자나 사업자들 모두가 다 좀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제도, 공시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좀 어떤, 확실히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아까 선배가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그 코인을 싸들고 있으면은 뭐하러 코인을 발행하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왜 만약에 코인을 발행을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리워드를 주는 형식이든 아니면 생태계를 확장하는 형식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태계 확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토큰 홀더나 거기 생태계 참여자한테 좀 이득인 점이 많잖아요. 코인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코인을 사용해서 생태계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코인 사용해서 투자하겠다 이거거든요. 코인을 뭐 유동화를 해서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코인을 사용한다던가 그 사람한테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주고 너가 이제 우리 플랫폼에 게임을 공급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뭐 그거 유동화를 해서 뭐 어디다 쓴다 이러면 그럼 얘네가 그냥 코인 팔아가지고 돈 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 이것도 회사가 해결할 이야기죠.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뭐 해명도 하고 뭐 신뢰도 주고 이런 식으로 뭐 계획도 잘 세우고 공시도 잘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고 요즘을 보면 생각이 들어요. 보라 파트너스 데이까지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생태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럼 이제는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게임 얘기. 게임 얘기로 결국 게임 코인이니까 게임 얘기를 게임 코인이니까. 근데 네. 우리 좀 사과드려야 되나 투자들한테 우리가 그랬잖아. 오딘에 안 붙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오딘에 안 붙으면 킹한다고. 1,300원 됐습니다. 아니 근데 많이 죄송한데요. 근데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오딘에 붙는다고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일단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들어왔잖아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거버넌스 카운슬로 들어왔다는 건 그리고 뭐
오딘에도 네, 보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도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만약에 그날 오딘에 붙는다고 발표가 나왔으면은 1,300원은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1,800원에서 1,300원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준비가 덜 됐나 보죠. 그럴까요? 근데 뭐 아직 이제 뭐 해외 출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뭐 붙나 안 붙나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해외 출시 때 뭐 코인을 붙이냐 안 붙이냐. 근데 어떤 코인이 붙느냐도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보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어떤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툴을 뭐 SDK라던가 그런 거를 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같은 거를 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게임마다 코인이 생기고 보라가 좀 기능화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너무 확실한 게 너무 없어요. 뭐 결국 위메이드도 올라왔고 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도 올라왔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왔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은 사실은 뭐 추측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3월 달쯤 되겠죠. 3월에 첫 게임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근데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쵸. 3월에 근데 좀 거의 격변기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뭐 다 내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라 첫 게임은 그거잖아요. 프렌즈샷. 네, 골프 게임에 붙는다고 얘기가 어. 나와서. 근데 확실히 저는 캐주얼 게임이 그런 MMORPG보다는 일단 좀 붙이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사실 MMORPG에 붙이려면 결국 경제 시스템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뭐 캐주얼 게임도 그렇지만 그게 좀 솔직히 한 단계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주얼 게임의 경제 시스템은 덜 복잡하다. 그래서 아마 캐주얼 게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이비는 프렌즈샷 해봤잖아요. 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거기 어떻게 붙일 것 같아요? 해본 근데 사람으로서 거기 어떻게 붙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그게 뭐 티켓으로 캐릭터 뽑고 뭐 장비 뽑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경쟁을 통해서 어떤 뭐 그러니까 경쟁 컨텐츠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만 할 수 있는 타임과 그런 뭐 기록 경쟁 컨텐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거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거기도 랭킹 시스템이 있고 뭐 그 순위를 쌓는 건가요, 이렇게? 네?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순위가 나. 그러니까 뭐 어떤 컨텐츠는 뭐 몇 명 특정 인원이 들어가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홀에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뭐 재화를 받는 건데 거기에 좀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전체 뭐 랭킹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거기서 적용할 수 있고 뭐 사실 그 캐주얼 경쟁 콘텐츠에 코인을 붙이겠네. 네 이게 거기서 뭐 1등 하면은 뭐 코인 얼마 주고 막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왜냐면 그게 좀 그러니까 경쟁이 단순해요. 쉽기 때문에 쉬운 경쟁 여러 가지 쉬운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붙이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MMORPG처럼 뭐 공성전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랭킹이 정해지고 그런 시스템이어서 뭐 그 부분에 붙이면은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라가 붙을까요? 아니면은 프렌즈샷 골프 코인이 붙을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베이비가. 고인물 근데 수가 없을 텐데. 그게 궁금해, 그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결국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흑철처럼 드레이코처럼. 근데 일단 뭐 근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때도 선배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버리면은 이 가치가 이 게임 그렇죠. 하나가 네, 맞아요. 이 게임 하나가 잘 됐을 때 뭐
코인의 시세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재해가 있겠죠. 뭐 드레이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중간 재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프렌치샷에도 뭐 틱펫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중간 재해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